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되며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2% 넘게 빠졌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투기 수심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날 우리 증시 1월의 마지막 날 부진한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800선 밑으로 내려와 종가 형성했고요. FOMC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강화됐습니다. 오늘 국내 기술주 더욱더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외국인 현물 선물 순매수세에 낙폭이 좀 대안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상체결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예상체결 지수 양 지수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2,490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0.92%, 약 1% 가까이 빠지면서 791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지켜보시죠. 삼성전자 0.41%로 견조한 모습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3,000원대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2% 넘게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6%, 삼성전자 우선주는 0.34% 약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시죠. 기아와 셀트리온이 보합권, 그리고 현대차는 0.15% 소폭 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0.82%, 네이버가 0.5%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 0.23%, 에코프로는 1%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다수의 종목이 다 파란불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HLB가 5% 넘게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알테오젠이 0.52%, 셀트리온 제약이 2% 넘게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 최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HPSP가 2.11%, 리노공업이 1% 넘게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캠이 4.28%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07% 소폭의 상승, JYP 엔터테인먼트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지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본느입니다. 이 본느는 그 OEM, ODM 사업과 자체 브랜드를 통해서 화장품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동사의 경우에는 해외 왓슨스 등의 이제 리테일 그리고 PB 브랜드를 통해서도 미국 등의 그 유명 화장품 브랜드 대상으로 상품 개발 등을 좀 ODM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도 뭐 중국 쪽에 판매가 되는 쪽보다는 해외 쪽 시장에 굉장히 좀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ODM의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도 성장이 굉장히 좀 크게 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쪽에서도 계속 앞으로 주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에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서 인디 브랜드 강세에 따른 실적 성장이 좀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동사가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매출액에 대해서는 대략 한 7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60억 이상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그렇게 된다 하면은 2022년 기준에 매출이 한 600억대였고 영업이익이 17억이었기 때문에 그 대비보다는 좀 크게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고 있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역시 그 전년 대비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3분기까지 색조 화장품 제품 수출만 한 170억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 그 1분기부터 3분기까지입니다. 그 170억을 기록을 했는데 미국 쪽도 크게 성장 중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영국 쪽에서도 수출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도 지금은 미국과 영국 쪽에 대해서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좀 더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지금은 뭐 인디 브랜드에 대해서도 뭐 대량 출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대한 포인트를 좀 잡고 좀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증시의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래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차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수급적인 형태를 보자면은 올해 1월부터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거래일에는 기관과 외인의 매도 포지션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순매수세 유입에 대해서는 특징적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시초가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낮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손절가 밑으로 출발을 하게 된다 하면은 오후장의 흐름을 보고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매수가는 시초가로 정해드렸지만 오후장에 보셔도 상관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3,000원 지정을 했고요. 3,000원이면은 그 작년 8월 20일 기점 그 최고점이 3,280원이거든요. 그거만큼은 일단은 차익 실현 그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3,000원까지 좀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OEM, ODM 뭐 계속적으로 관심 있었는데 주가 보니까 뭐 먼저 샀던 사람들이 지금 막 도망가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자, 제임스 본드 아니고요. 본느. 잘 기억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유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고요.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백신 개발 및 공급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CRMO 그러니까 수탁 연구 및 제조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게 유니세프와 좀 그 연관성을 좀 들고 있는데 유니세프로부터 올해 콜레라 백신에 대해서 약 한 5천만 도주 수주를 좀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굉장히 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하면은 약 매출 규모는 한 1,200억 정도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동사의 경우에는 이 콜레라 백신에 대해서 유비콜 플러스라고 있는데 1도주당 2022년 때 1.33달러였고요. 작년에 1.59달러로 책정이 됐는데 WHO 협상을 통해서 백신 단가를 20%씩 올리기로 좀 결정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 도주당 1.88달러로 좀 확정이 됐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매출적인 부분들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주뿐만이 아니라 단가도 높아져서 주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콜레라 백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한다면은 개발 중인 곳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인도의 바라트 바이오텍이 있긴 합니다. 근데 임상 상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 우리나라 쪽에 굉장히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그 유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콜레라 백신에 대해서 2년에서 3년간은 공공 백신 시장을 좀 독점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뭐 지수와는 좀 별개로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꾸준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8월부터 작년 8월부터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으면서 주가가 뭐 그렇게 크게 뭐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흐름들을 계속 좀 잡고 가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뭐 부담스럽거나 하진 않는 것 같고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조정받기보다는 일시적인 조정을 통해서 수급 이탈은 좀 날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래쪽에 지금 두터운 지지 구간을 좀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맞고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00에서 300선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난 한 장기적인 조정 관점을 두고 있다가 작년 8월부터 이제 주가가 추세가 변경되는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관점을 봤을 때 오히려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빠르게 반영되면서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상승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콜레라 백신에 대한 독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6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2월의 첫 거래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우선 환율은 오릅니다. 1,335원, 그리고 WTI 국제 유가는 배럴당 7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 온스당 2,057달러 선이고요. 비트코인은 42,638달러 선에서 등락 오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건설과 건설기계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두산마켓은 8% 넘게 뛰었고요. 자동차와 금융, 지주사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이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화장품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AMD 실적 가이던스 실망감에 국내 반도체 업종들 역시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나스닥 약세로 반도체주 조정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저희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책 함께 짜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개장 직후의 지수 모습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0.14% 하락하면서 2,493포인트 선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은 0.38% 아까보다는 좀 축소되어 가는 모습이죠. 795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양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하락폭이 깊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함께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실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주은행이고요. 무려 9% 넘게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가는 13,97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난데없이 상한가에 직면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주가 부양책을 타고 저PBR주의 수급이 몰리고 있어서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상승분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1.43% 내림세 겪고 있고요. 24,1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기대감의 상한가를 어제 터치했습니다. 비전 프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오늘은 다만 매물을 좀 뱉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은 바이넥스입니다. 2.43%,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0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바이넥스, 미국의 중국 바이오 규제 법안 발의에 반사 이익을 얻었다라는 소식이 어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다만 오늘은 2%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나무가입니다. 1.83%, 1% 넘게 내림세 연출하고 있고요. 18,8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무가 같은 경우 하락 하루 만에 어제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 관련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매물을 좀 출회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다음은 에브리봇입니다. 2.02%, 2%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24,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 주의 종목 지정 예고에 어제 17%, 7% 넘게 약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로봇 청소기 제조 업체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추가 하락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아나 IDT는 아직까지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상한가 터치했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일본 문턱을 넘어서 합병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습니다. 어제 상한가 터치했고요. 현재 19,83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성정보는 7.48%, 7% 넘게 뛰는 모습입니다. 4,38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인성정보, 정부의 비대면 진료법 개정 소식에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펜텍입니다. 1.56% 하락 하고 있습니다. 4,7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솔루션 투자 기업인데 어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다가 오늘은 매물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비트컴퓨터입니다. 지금 아직 좀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7,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 비대면 진료 법으로 제도화한다라는 소식이 함께 수혜를 받아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늘 계속해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마지막 종목은 오늘 상장한 이닉스입니다. 오늘 지금 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205%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42,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상장한 신규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세이프티 솔루션 기업이고요. 2차 전지 부품 기업인데 안전 솔루션 업체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무려 1997대 1에 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했고요. 공모가는 14,000원부터 시작했다가 지금 43,600원 돌파했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건우 과 함께 하시죠. 개장하고 4분 3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심 주식 이어받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닉스 말씀드렸고요. 삼성전자 반등을 장초반에 하나에 0.7% 73,000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HLB 최근에 상당히 불을 뿜었습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3.5% 하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주반도체, 제주은행, 요새 제주 이름 들어가는 회사들의 주가가 좋습니다. 특히 제주은행 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어제도 아주 강했는데 오늘도
계속 강합니다. 자, 8위권으로 에코프로가 이제는 밀려 내려와 있네요. 0.6% 장중에 상승을 합니다만 50만 원 선에서 이제 겨우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는데 일단은 조금 손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험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 컴퓨터 그리고 12위에 인성정보 비대면 뭐 이거 관련해가지고 오랜만에 또 이름들이 나온 거죠. 이럴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튑니다. 오늘 10%, 5.4%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10위에 있는 삼성물산 최근에 주가가 아주 이채롭습니다. 정부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앤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그 NAV, 그러니까 Net Asset Value 대비해서 낮은 회사들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최근에 아주 부각되는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도 1.7% 올라가고 있고요. 11위 에코프로 BM, 여기도 순위가 많이 내려왔죠.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고 반등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0.9%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대임스 올라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IPO 상장될 때, IPO 올라올 때 저는 공모가도 믿지 않고 올라와서 형성되는 가격 자체에 대해서 신뢰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최근에 IPO 주식에 대해서 이런 투기적인 매수세가 끌고 가고 있는 수급은 이게 오래 갈 수가 없다. 나중에 3개월, 6개월 지나고 보세요. 50% 빠진 거 수두룩 할 겁니다. 주의를 하시고요. 포스코 홀딩스 오늘 0.8%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장 초반에 외국인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선물은 1255개 오늘 약 좀 사네요. 다행입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장 초반에 좀 팔고 있습니다. 115억, 코스피는 751억 삽니다.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특징은 코스피 사자, 코스닥 팔자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닥과 코스피를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 상으로 2배 이상 비싼 데가 어디다? 바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 계속적으로 고평가 쪽입니다. 저 PBR 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뽑아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은 지금 코스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 프로그램 순매수 407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0.5%. 그런데 SK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밀립니다. 현대차, 기아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죠. 현대차 마침내 20만 원 지금 찍네요. 기아는 10만 원권을 계속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10만 원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0만 3,800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윤정식 상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10만 원권을 돌파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거다. 그러나 한번 뚫고 나면은 거기서 또 다른 세상이 또 열리는 거죠. 아직도 PER이 4배. 5배도 안 됩니다. 그럼 PBR도 마찬가지입니다. 0.5, 0.7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ROE 대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또 마이너스로 돌았네요. 자, 에코프로는 50만 원 깨졌습니다. 0.6% 내려가고 있고 HLB 4.2% 내려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그리고 오늘 센티멘탈 펀더멘탈권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금융지주 3.5%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2월 29일이 배당 기산일이다. 많이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7% 내외로 지금 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신한지주, 현대차 그러니까 면면에 지금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저 PBR 쪽 그리고 배당 수익률 높은 쪽 이런 쪽으로 시장은 흐름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스트소프트, 엔캠, 코스세스, 에코프로 코스닥 쪽은 높은 회사들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순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팔았습니다. 자, 순매도상입니다.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기아 69억 원을 파네요. 그래도 보합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홀딩스 계속 이쪽이 고평가주 대열에 있죠. 특히 포스코 퓨처엠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프로그램 순매도 38억 들어오면서 2%가량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고 에코 프로모트 최근에 아주 힘을 써보는 모습을 여러 차례 페인트 모션까지 내고 있습니다만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입니다. 18억 순매도하면서 1% 내려가서 15만 원 깨고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모티 여전히 너무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입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도 들어오는데 GST 3.7% 오르지만 HLB, 에코프로, BM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보니까 말이죠. 코스피, 코스닥 역차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외국인들 코스닥 계속 팔잖아요.
야, 코스닥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 지금 들고 가도 되는 겁니까? 이제 바로 명절이잖아요. 갈 때 마음이 좀 무거울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코스피는 그래도 사정이 괜찮은 편인데 코스닥은 계속 좀 변동성이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의 보수적인 스탠스를 계속 좀 취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좀 비중 축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뭐 기업 그 밸류업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에서 입장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이제 기존에 부각받지 못했던 형태들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굉장히 좀 투심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성장세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이제 기업 가치나 그게 굉장히 좀 높게 평가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결국은 그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 이쪽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당분간 좀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뭐 밤 사이에도 그 미국 나스닥이 오후 새벽 한 5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새벽 한 4시에서 5시 사이부터 급락을 했습니다. 쭉 내렸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3월달 원래 이제 기존에 그 작년에 나왔던 게 그 금리 인하를 뭐 3월달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전망이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은 이게 지금 동결 가능성으로 바뀌었고 심지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었고요. 역시나 그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좋은 얘기를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이 계속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일단 지금 다음 주 때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월 이후로부터 그러면 그 연휴 이후로부터 좀 접근을 해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연휴가 이제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공포의 시즌인 감사 보고서가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올해 뭐 계속 제약바이오 얘기도 나왔고 그렇긴 한데 반도체나 이쪽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온 걸 봤을 때는 반도체는 일단 증가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보여지거든요. 12월 11시 때 본격적으로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반도체는 상관이 없는데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 시즌을 과연 잘 넘어갈 수 있을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NKMX 사태도 좀 나오기도 했고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된 사태도 나와준 걸 봤을 때는 기존의 전환사채를 굉장히 좀 발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러한 형태들이 과연 감사 보고서 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중소형주의 투심 악화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에 이러한 이벤트도 있기는 하지만 2월에 지금 별다른 모멘텀이 코스닥 쪽에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열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 그러니까 좀 더 조정받을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월 말이 끝나면 또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총선 이후에는 또 다른 또 모멘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은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진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코스피 위주로 눈을 돌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이제 총선 지나면 이제 그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공매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그런 걸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고 자. 보내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주 보니까 하나금융주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3% 정도 올라가고 있고 KB금융, 신한지주 전체적으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PBR이라고 하는 게 0.3배 수준 내외가밖에 안 되거든요. ROE라는 걸 보면 뭐 한 8%, 9% 이거 한 2배 정도 이상 ROE를 벌어내고 있는 회사인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도 0.3배 상당히 싸지 않습니까? 오늘 사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솔직히 손에 잘 가진 않죠. 손이 잘 가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 증시에 굉장히 좀 많은 손맛을 좀 보게 했던 것이 AI나 반도체 이런 쪽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돌려져 있기 때문에 증권주든 금융주든 보험주든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계속 기업 밸류업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 신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뭐 메리츠의 경우에는 주가가 진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게 조금 비싸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을 봤을 때 에코프로도 작년에 굉장히 크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조용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상승세는 괜히 있는 것은 아니고 의미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 보험주, 증권주는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봐도 지금은 그렇게 뭐 늦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너무 부담스럽게 뭐 크게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조금씩 그 모아가시면서 차근차근히 가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소장님 뭐 조심스럽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가격을 보지 말고 가치를 보면 지금이라도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보다는 조금 장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코스피가 0.5% 오르고 있고 코스닥이 0.16% 최근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많습니다. 역시 저 PBR 쪽 이쪽이 상당히 좋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당분간은 이 저PBR주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금융 지주회사들도 굉장히 좀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은행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좀 상승권에 계속해서 좀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단순히 뭐 차트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비싸다라기보다는 어떤 가치적인 부분을 좀 따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뭐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PBR이 다 1배 미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뭐 0.4배 미만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뭐 우리금융지주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워낙에 지금 미국도 내수도 실적 시즌이 좀 실적을 좀 발표를 하는 그런 이제 시즌이다 보니까 국내 이제 관련 기업들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조정 시에 여전히 조금 그렇게 매수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PBR주에 이제 대표적으로 자동차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 계속해서 좀 묶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저PBR 쪽에서 보자면은 이제 소비재 쪽도 굉장히 좀 저평가된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ODM 의류 쪽 그리고 이제 화장품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아닌 광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증시8, 증시9 열심히 보시면요, 이런 주식 아주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아시아나항공, SK네트워크스, 태광산업, DGB 금융지주, 롯데지주, 지주도 많이 껴있네요. 어느 걸 볼까요? 네, 아시아나항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항공주들이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뭐 대한항공 그리고 이제 LCC 쪽에서 뭐 진에어라든지 TA 쪽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항공주들도 여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우려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이제 WTI, 특히 이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심하다라는 점, 이 부분이 이제 단기적으로 변동폭은 좀 키울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이제 항공업계의 어떠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오늘 시가 굉장히 좀 강하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과 또 이제 합병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멘텀 받아서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일본 당국에서 이미 합병에 대한 승인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수급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또 아시아나 쪽이 이제 또 어느 일정 부분, 화물 부분을 또 매각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른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LCC 적강공사들도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제주항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웨이항공 쪽도 이제 앞으로 유럽 쪽 운수권을 또 이제 이전을 받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대형 항공사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뭐 LCC 적강공사들도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아시아나항공이 4% 넘게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우리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티웨이 항공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이쪽 EU 쪽에서 승인 나면은 티웨이 항공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곁들여서 좀 들어봤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실시간 상승률 상해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유비케어, JVM, GST, 네이처셀도 있네요. HB솔루션 5개인데 어느 걸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유비케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개별적으로 강한 편인데 우선 이제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 이제 헬스케어 솔루션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슈 하나가 나왔는데 이제 비대면 진료를 위해서 또 의료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리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뭐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어떤 기대감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진료가 이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2021년 이후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성 측면에서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 체크는 반드시 좀 하셔야 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오늘은 이제 이슈에 따른 기대감에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현재 가격대가 5,75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가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목표가는 짧게 6,5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제 5,000원 이하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 시간에서 뭐 비트컴퓨터 인성 정보도 얘기했습니다만 유비케어 오늘 또 비대면 관련해서 강세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급등주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2회 종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급등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아시아나 IDT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이 일본 문턱을 넘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이제 유럽과 미국만이 남았습니다. 현재 9.43% 급등하면서 21,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천일고속입니다. 아까보다는 지금 좀 내려온 모습이죠. 꼬리를 달고 좀 내려온 모습인데요. 1.64% 상승하면서 61,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전날 상한가에 이어서 장중 급등세를 연출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한성크린텍입니다. 수처리 전문 기업 한성크린텍이 진정한 초순수 국산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23.12% 강세 연출하면서 2,29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모아데이터입니다. 의료 AI 관련주가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소식에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5.93% 약 6% 가까이 뛰면서 현재가는 2,5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케어랩스입니다. 비대면 치료 테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이고요. 현재 7.38% 급등하면서 4,4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트컴퓨터와 유비케어 등 정보 정책 테마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 의료 AI 관련주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따라가 말아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JS 코퍼레이션 따라가는 거죠? 네, 우선은 이제 아까도 이제 저 PBR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나 지금 너무나도 좀 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뭐 단기 관점에서도 좋고요.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뭐 이런 밸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조금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이제 우상향은 하고 있지만은 뭐 크게 지금 좀 급등이 안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목표가를 이제 한 23,000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렸는데 여전히 목표가를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의류 그리고 핸드백을 ODM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재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그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체크해 본다면은 굉장히 지금 저렴한 상황인데 특히 이제 ROE가 평균 20%대를 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대가 넘는 기업들이 몇 개 없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굉장히 지금 매력도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PBR도 현재 1배 미만 0.74배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R도 여전히 뭐 5배 미만, 3, 4배 정도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은 이제 비슷한 기업인 영업무역 그리고 한세실업과 비교를 해봐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렴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무역이나 뭐 한세실업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 현재 ROE가 평균 10%대인데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10% 후반 그리고 20%대 초반을 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 역시도 한세실업이 평균 지금 한 6배에서 한 7배 정도 수준인데 그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기관 수급 유입이 계속해서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PBR 쪽으로 기관들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수급이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누적 지금 매수세가 한 100만 주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한 8만 주를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또 개인들만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 뭐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수급을 꾸준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약진통상이라는 기업을 이제 또 20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이후로 굉장히 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20년도 이후에 완전히 지금 다른 기업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 평균 지금 5배 이상 뛴 상황이고요. 그래서 평균 매출액이 한 2천억대에서 현재 뭐 8, 9천억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 영업이익도 이제 무려 한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최소한 8배 이상 또 이제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점진적으로 지금 상황은 좋아지고 있지만 주가는 굉장히 싸다라는 점에서 뭐 단기 관점에서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손색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조금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은 좀 다시 한번 눌리고 있는데 매수 적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매수가는 지금 19,000원 이하대에서 한번 분할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이전과 같이 23,000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JS 코퍼레이션 상당히 저평가 주식이죠. 제가 좀 그 숨을 돌릴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나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영업무역도 지금 뭐 1% 정도 올라가고 있고 JS 코퍼레이션 오늘 당장 뭐 상한가 간다고 해도 여전히 싼 주식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저 PBR주도 맞고요. 저 PER주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두산밥켓, 드디어 나왔군요. 두산밥켓. 따라갈까요 말까요? 저는 어제 굉장히 강했는데 네. 오늘은 또 눌리고 있습니다. 사실 신규매수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사실 두산밥켓도 굉장히 좀 저렴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성장성에 비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주가상에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도 뭐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건설기계 쪽이 북미 쪽으로 계속해서 좀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이 소형 건설기계 쪽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 그 북미 시장에서 이제 소형 건설기계 쪽으로 점유율이 또 7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에 따른 어떤 그런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에도 굉장히 좀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2022년도에도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만 2023년도에도 다시 한번 또 그 기록을 좀 갱신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건설기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판가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지고 있던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작년 영업이익을 한 14%대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성장폭은 다소 좀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좀 비슷한 수준의 그런 실적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폭 둔화를 조금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좀 쌉니다. 그래서 PR이 현재 한 5배, 6배 좀 수준밖에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이제 오늘 눌렸기 때문에 뭐 지금가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1,000원 이하대에서 한번 분할로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한 전고점 부근인 한 6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가는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미국에서 주식 보면은 캐터필러라고 하는 건설 중장비 회사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오늘 간밤에 조금 밀렸기 때문에 두산마켓 밀려 내려갑니다만은 이 두산마켓도 저 PBR 주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유행 패션을 타고 있는 저 PBR 쪽으로 보신다 하면은 오늘 말씀드린 GS코퍼레이션 두산마켓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구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SK바이오팜인데요. 어떤 내용 담겨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걱정 없는 실적, 기대감 높일 모멘텀에 주목하자 SK바이오팜, SK증권 리포트 가지고 왔습니다. 사업 기여 살펴보시면요. 1993년 SK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신약 연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노바메이트 및 솔리안페톨의 성공적인 신약 개발 경험이 있는 제약사고요. 지속적으로 뇌질환 및 수면질환 관련 신규 물질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세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장녀가 SK바이오팜에서 부장급 대우로 지금 현재 활약을 하고 있고요. 둘째 차녀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 그리고 막내의 경우에는 에너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바이오 쪽에서도 SK가 크게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항암 연구소 설립했습니다. 항암 분야에서 유효 물질을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고요. 2017년 항암 연구소를 설립해 CNS 중추신경계 약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후 항암 분야로 확대하면서 뇌암 치료제 개발을 위해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고형암 치료제 개발에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뇌암 포함 진행형 고형암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FDA로부터 항암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 승인을 확보했고요. 현재 항암 분야 신약 개발 임상 1, 2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부로부터 신약 발굴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헬스케어 전문 창업 투자사와 계약을 체결했고요. 당사는 창투사 펀드의 전략적 투자자 지위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SK증권 리포트 이제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023년 4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1,268억 원, YOY 기준으로 무려 100%나 넘게 뛰었고요. 영업이익은 152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액은 당사 추정치 및 시장 컨센서스 대비 15% 이상 상회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20억 원을 큰 폭으로 상회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한 호실적 달성의 원인은 엑스코프리의 미국 매출 호조가 지속되는 그런 가운데 비용 효율화가 지속되고 있고 엑스코프리의 아시아 임상 가속화에 따른 진행 매출 증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엑스코프리는 미국명이고요.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입니다. 같은 뜻이고요. OPM은 영업이익률을 뜻합니다. 엑스코프리의 미국 매출 살펴보겠습니다. 777억 원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요. 4분기 TRX는 74,493건으로 전 분기 대비 약 10% 넘게 증가했으나 도매상 재고 관리 및 계절적 GTN 영향으로 매출액 증가는 TRX 증가 대비 저조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과거 4분기보다 반복돼 온 도매상들의 재고 쌓기가 통제됨에 따라 반대로 1분기마다 TRX 대비 저조했던 매출 이슈는 1분기 실적에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역 매출 같은 경우에는 438억 원을 기록했고요. 엑스코프리 아시아 임상 가속화에 따른 진행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세노바메이트, 솔리안페톨 관련 마일스톤 및 로열티, SK 라이프 사이언스 랩 관련 잔여 매출이 반영되면서 예상을 크게 상회한 용역 매출을 달성했고요. 영업이익은 152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이는 용역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우선은 영업이익은 일부 일회성 용역 매출의 제거에 따라서 전 분기 대비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TRX 단어가 굉장히 생소했는데요. 월간 처방 건수였고요. GT에는 계절적 요익 매출 할인, 그리고 솔리안페톨의 마일스톤은 단계적 기술료로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 레버리지 확인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우선은 영업 레버리지 확인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24년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을 각각 5,026억 원, 49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엑소코프리의 미국 매출액은 4,16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2024년 내 미국 TRX 1위 등극 및 이를 기점으로 한 본격적인 매출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역 매출은 621억 원,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있고요. 2023년 4분기 일부 일회성 매출 제거에도 불구하고 엑스코프리 아시아 진행 매출 약 250억 원을 반영해 로열티 및 기타 마일스톤 유입 등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감소폭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용 효율화에도 지속됨에 따라서 2024년 1분기에도 영업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 하반기 갈수록 영업 레버리지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영업 레버리지 는 고정 자산 등을 보유함으로써 고정 영업 비용을 부담하는 정도이고요. 고정적 지출과 고정 비용이 기업 경영에서 지렛대와 같은 중심적인 작용을 하는 일을 뜻합니다. 목표 주가는 13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연간 영업 흑자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 모멘텀의 한 축인 영업 레버리지가 본격화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고요. 한편 이를 더욱 가속화할 모멘텀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신규 품목 도입, 두 번째는 R&D 성과들 역시 2024년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라고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영업 손실 940억 원을 축소했다. 4분기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약가 인상에 대한 빅 이벤트도 있습니다. 미국 매출 3천억 원도 거뜬하고요. 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역시도 미국 내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시장에선 약가 인상이라는 빅 이벤트 역시 예정되어 있는데요. 세노바메이트는 미국에서 최대 폭의 약가 인상 약 6%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처음 자력으로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29일 기준으로 어제도 그렇고 주가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밀리는 모습이지만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주가 모멘텀이고요.
1월 초부터 사흘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은 약간 팔자세 보여주고 있지만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걱정 없는 실적, 기대감을 높일 모멘텀에 주목하자 SK증권은 13만 원에서 유지 의견을 보여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SK바이오팜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FOMC 금리 기대 좀 꺾였죠. 코스피 강보합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세에서는 본느, 유바이오로직스 언급됐고요. 따라가 말해서는 JS코퍼레이션, 두산, 밥캣 모두 저 PBR 종목 되겠습니다.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